이 뭐랄까 선택을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누군가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거겠으니까.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새해네요. 여러분 어떻게 떡국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새해가 된다고 해서 모두 같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직 나이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볼 얘기는 뭐죠? 새해에는 다들 이제 네. 점 보러 많이 가요. 맞아요. 신년 네. 운세를 보러 많이 가는데 이성님은 운세를 보셨나요? 올해는 안 봤는데 저는 가끔 저런 걸 보러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가냐면 회사에서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제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이름을 지을 때 점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주역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는 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사주팔자를 보려고 하고 점을 보려고 할까? 이 뭐랄까 선택을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누군가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거겠으니까. 그래요. 저도 회사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정량적인 평가나 전성적인 평가를 하여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용기가 안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뭐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하죠. 뭐 몇 월 달이니까 너한테 굉장히 좋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도 나한테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사실은 마음이 편하니까 들으러 가는 거기도 해요. 그런 것들 말고 물론 이제 맹신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천여 만신의 얘기를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한테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의 역사는 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들어갑니다. 그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을 해왔을 거예요. 이를테면 비가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예측도 했겠죠. 어른들이 이렇게 무릎이 이러면서 비에 대한 예측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에도 구름이 이런 모양이 생기면 뭐 농사에 좋고 아니면 뭐 달무리가 생기는 걸 보는데 다음날 비가 왔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도 예측의 툴로 쓰였겠죠. 그게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이 쌓였을 것이고 그것이 주역 같은 책으로 풀어지기도 했고요. 혹은 이제 뭐 경전 같은 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실 결국 이 경전들도 대체적으로 다 예측서죠. 여러 가지 지혜를 담아서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예측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러면 경전이나 주역 같은 거는 예측보다는 예언에 가깝고 예측은 달력이 좀 더 예측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저는 사실은 예측이나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봐요. 사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서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증명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제 예측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좀 근거가 좀 덜 과학적인 거나 혹은 증명해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말을 내놓으면 그건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 부르게 될 텐데 근데 사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행위가 같은 행위를 하는 거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 두 행위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둘 중에서 조금 더 기계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을 우리 예측 그리고 좀 덜 과학적인 부분을 예언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맞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예측이니까요. 물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옳고 그름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요. 예측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예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제, 정치, 사회 혹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연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에 사실은 예측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을 결정을 할 때 혹은 회사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만들 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몇몇 사람들의 어떤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회사들이 혹은 가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했을 때 더 좋냐, 어떤 사람들한테 뭘 줬을 때 더 좋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경제의 방향을 만들기도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할 거냐,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나를 뽑아줄 거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겠죠.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도 뭐 사주도 보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야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는 별로야, 저런 식으로 웃는 여자는 별로야, 뭐 이렇게 예측을 모든 걸 다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측을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예측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아침에 밥도 먹어야 되고 아침에 옷 입고 나가야 되고 아까서 일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중요한 걸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사람은 답이 필요해요. 그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죠. 뭐 점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점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답을 명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주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예측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권력이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예측 툴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AI라는 것이 이런 특이점을 지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예측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통찰을 발휘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AI가 하는 것도 똑같죠. AI도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 통찰을 발휘해서 뭐 챗GPT 같은 경우는 글로 그것을 풀어서 우리한테 예측을 해줄 거고요. 그림 AI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여줄 것이고 뭐 노래 AI는 노래로 예측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들려주면 좋을 거다 라는 예측을 해주는 툴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걱정인데 이 예측 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방향을 정할 때나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이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예측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누구한테 점으로 세상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 거냐를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문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뭐 예측인 거고 사실 점 보는 사람이 자기가 머릿속에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그거는 약간 좀 미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결국은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가 만들어내는 예측 툴을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 기술이 나오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예측을 통해서 예상 결과들을 따딱딱 낼 수 있겠네요. 정확히는 AI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우리 어떤 좋은 점은 결국은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것까지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 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AI가 어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가 여러 가지 AI한테 똑같은 거를 10번 물어보면 서로 다른 답을 줄 거예요. 그 답을 보고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용이하게 되는 것. 결국은 점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AI를 쓰는 게. 혹은 AI로 노래를 100곡을 만들었어. 그럼 100곡을 다 다른 곡을 나한테 줄 텐데 그 곡들을 내가 들어봄으로써 이런 노래는 이런 방식이고 이런 건 이렇고 선택을 하기 용이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준 예측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안을 막 내거든.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 선택을 한단 말이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도 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덕분에 우리는 예측을 하거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약간 어림을 잡아볼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기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AI를 쓰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 어떤 예측을 해주는 누군가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예측인 거지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답을 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고 답만 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답안을 내놓고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이제 자기 성향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은 게 예전에는 내가 어떤 답을 내리기 위해서 예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예측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그 10가지의 예측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얘한테 10가지 예측을 들을 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단연코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 엄청난 권력이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툴이 생겼고 이 툴은 우리한테 예언 혹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예언과 예측은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우리가 손에 쥐었으니 그걸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이라고 했지 또 결론이 비슷한데 빨리
그 챗스피트 좀 결제하시고 집에 컴퓨터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인터넷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도 없고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디폴트 값이 될 것이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뭔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진짜 고맙다고